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2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 약간 밀렸죠. 그러다가 막판에 낙폭 축소하면서 다우는 0.3%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1% 하락하고 마감합니다. 미국 시장은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시장의 화두는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리스크,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 특히 엔비디아 실적,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혼조 마감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문제죠. 이제 중동은 이제 아닙니다. 중동은 일단 살짝 벗어났고요. 우크라이나가 얼마 전에 그 에이큼템스라는 미사일을 러시아에 6발을 발사했죠. 근데 러시아에서는 5발은 뭐 요격을 했고 한 발은 뭐 큰 피해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핵폭탄 사용에 대한 조건을 완화시켜는 어떤 발언을 했죠. 그랬는데요, 오늘은 또 영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우크라이나는 막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그게 이제 확정 공포가 커지는 상황이 됐고요. 투명 움직임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또 키이우를 대대적으로 공습할 거라는 또 소식이 또 전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막 싸움을 엄청 하는 상태죠. 특히 북한군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잖아요. 1만 1000명이.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공개방송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3차 대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무기만 줬다가 갑자기 병력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사정거리를 풀어버렸어요. 트럼프가 되기 전에 다 풀어버립니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향후 시장을 더 봐야 되겠지만 우크라이나 지역적 리스크가 더 커지지 않는 것이 시장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차피 전 국토가 황폐한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당근을 줘야 아마 멈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시점은 올해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11월 달이고 아직도 2달인가 남았습니다. 2달 정도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시면 무기 70억 불 뭐 지급하고, 또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풀어주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도 지금 TSMC는 벌써 보조금 줬습니다. 자기가 오늘 뉴스를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전에 보조금 주기로 한 거에 대해서 속도를 내겠다, 뭐 이런 뉴스도 좀 있는 상황이라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오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보조금이 책정이 됐는데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 모든 걸 풀어주는 상황이 되는가 보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 초반에는 시장의 변동성을 상당히 주는 상황이 됐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대기하고 있었죠. 실적이 발표되면서 일단 시장은 조금 안정을 취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3분기 매출이 약 350억 8200만 달러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년비 대비로 94%, 그러니까 작년 대비로 94%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전분기 대비로 17%가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331억 불이죠. 그거보다도 거의 뭐 19억 불 정도가 늘어난 상태고요. 4분기 가이던스가 나왔는데요. 4분기에서 375억 달러입니다. 근데 시장 가이던스는요 3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가이던스보다도 4분기 가이던스가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블랙웰이 매출이 그만큼 늘어났다, 뭐 이런 해석이 되는 거겠죠. 어쨌든 미국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엔비디아 실적이 맞붙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처음에는 시장을 무너뜨렸지만 엔비디아가 좀 살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 이런 해석도 되겠죠. 지금 시간에서는 뭐 좀 빠지고 있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스닥과 다우를 좀 보시면 다우는 장 초반에 0.4% 빠졌다가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나스닥은
장 초반에 1.3% 빠졌다가 다 돌렸습니다. 막판에 돌립니다. 막판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많이 빠져 있는데요. 2.75인가 막 빠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 미국 시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국내장 오늘 어떻게 또 시작되는지 봐야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 오늘 윗걸레 만기라는 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런가요? 금값이 또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금값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금값이 많이 오른 건 아니네요. 지난번에 2,800불 갔다가 밀렸다가 올라온 겁니다. 밀렸다가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밀렸다가 다시 이제 금값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원달러와 관련 있습니다. 원달러. 제가 볼 때는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시장 움직일 것 같은데요. 원달러는 어저께 1390원에 끝났는데 저는 이게 기술적으로는 무너졌다고 보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무너졌다. 한 번 더 뭐 1400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무너졌다고 보는데 역유환율에서 원달러가 1398원인가까지 갔어요. 예, 맞습니다. 1398원 62전까지 갔었거든요. 1400원까지 갔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본장에서 어떨지 모릅니다. 본장에서는 또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장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상식으로는 원달러는 추가로 가기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 분석 사이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역외환율과 다른 본 환율의 흐름이 있는지를 오늘 확인하는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뭐 의견이 있는지 해외 투자가 1360조나 된다고 합니다. 저 1360조가 우리나라에 투자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폭등하고도 남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솔직히 아시겠지만은 고객 예탁금도 50조밖에 안 됩니다. 근데 1370조가 60조가 해외 투자로 가고 있답니다. 석 달 새 1194억 달러가 시장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금투세. 금투세라면은 세금 안 내니까 우리나라 사람 세금 안 내는 거 기대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똑같겠죠. 금투세 하나면은 저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국내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찌양 저기 먹는 거 유튜브 하는 사람 있죠. 그 또 뭐 폐업이 한다 뭐 그 정도로 지금 내수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니까 지금 뭔가를 살려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희한하게도 주식시장을 살리면 기업도 성장합니다. 내수도 살아납니다. 아주 그 신기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올라서 투자해가지고 버는 돈으로 쓰고 뭐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식이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투세 폐지가 아주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금투세가 폐지가 된다면 빨리 폐지가 돼야지만이 된다. 아직 국회 통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국회 통과를 해야만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저거 나간 돈이 1분만 돌아와도 우리나라 시장 폭등하지 않을까요?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좀 빨리 알아서 좀 뭔가 대응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렇게 많이 나갔다고 생각 못했습니다. 1360조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저게 우리나라 시총의 그 절반가량 되지 않습니까? 절반 좀 되네. 3000조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저 돈이면 우리나라 주식가 폭등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이 어저께 매수를 합니다. 어저께 며칠 동안 계속 매수 쪽에 기울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고요. 기관화 장세가 형성되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화 장세가 형성되면 또 우리나라 또 얘기가 달라지죠. 기관들도 어마어마하게 또 이 매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 시장 방향성을 주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흐름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또 물론 뭐 지난번에는 생뚱맞게 매도해가지고 시장을 눌러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기관들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도 지금 오늘 올라오는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대 양봉 주고 갭상승했다 갭을 살짝 메워주고 5일선이 올라오면서 5일선과 20일 골드크로스를 나르는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오늘 흐름도 매우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하면 외국인도 더 이상 못 팔 겁니다. 오르기 시작하면 못 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에 오늘 관전 포인트를 좀 가져올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처럼 본환율에서의 환율 흐름이
미국 시간외에서 거래와 어떻게 다른지도 되게 중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